그래서 지금 코인에서 돈 딴 사람, 주식에서 돈 딴 사람, 부동산 투기에서 돈 딴 사람, 연예인에서 갑자기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택하는 길이 대부분 빌딩 사거나 차 사는 거 아니에요? 차를 한 개 사보니까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해서 차를 여러 개 사죠. 그런데 여기서 놀러 가고 또 뭘 먹고 뭘 사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이것이요 엄청난 즐거움일 것 같지만은 그것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그야말로 시간 소모적인 킬링 타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먹는 데서도 권태가 오고 놀러 가는 데서도 권태가 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건을 사는 행위에서도 권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홍콩 영화를 제가 최근에 봤는데 마약을 왜 하느냐? 허무함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 상당수가 마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디로 놀러 가고 맛있는 걸 먹고 비싼 걸 사는 데서 그 쾌락도 나중에 쾌락이 반복되면 둔감해지죠. 그 쾌락도 결국은 둔감함을 가져오지 쾌락이 지속적으로 더한다고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라면을 어쩌다가 한번 먹으면 맛있지만은 매일 라면을 먹게 되면 라면이 지긋지긋해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비싼 걸 사는 쾌락에서 이제 둔감성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인생이 권태로워지고 허무해집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의한 쾌락을 추구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쾌락은 점점 더 강도 높은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귀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쾌락적 삶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과 정신이 파괴되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불면증에 시달려요. 정신이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부호들 베이조스니 머스크니 빌 게이츠니 잡스니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야말로 개 잡놈 수준의 엉망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들 중에 상당수는 마약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서 결국은 뭐겠습니까? 결국 중독 현상이 끝이 나면 그 다음에는 허무가 찾아오고 또 허무하면서 권태도 찾아오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세계적인 억만장자들이요. 그 다음에는 자기의 죽고 난 이후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집착합니다. 그래서 자선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죽고 난 뒤에 자신이 잘 기억되었으면 하는데 집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카네기, 록펠러 이런 사람들을 자선을 한 것도 다 알고 있지만 기부를 한 것도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철강왕 카네기, 석유왕 록펠러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가 생전에 했던 수많은 악행들에 대해서도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록펠러 집단이 정치를 했지만 대통령이 절대 못 된다는 것은 록펠러 가문에서 저지른 이 악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잊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기부를 하고 대학을 설립하고 재단을 설립해도 그들이 저질렀던 악행 또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 가문의 이름을 달고는 미국 대통령이 못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지도 않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뭘 가치의 중심에 놓고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더 낮은 레벨에서 물건을 하나 산다. 좀 더 낮은 레벨에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닌다. 또 좀 낮은 레벨에서 시간 나면 놀러 간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자전거 타고 간다.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 음식 중에 맛있는 게 없냐 가성비를 따진다. 어떤 사람은 소소한 립스틱 하나 사는데 쾌감을 느끼는 소확행이다. 다 헛소리죠. 그래서 죽은 이후에 기억에 집착하는 것도 허무한 일이고 정말 올바른 삶의 자세는 자기 양심에 따른 만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양심에 내가 살아온 삶이 만족스러워야 된다. 사람들이요 선행을 하고 그리고 봉사를 하면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많지요. 누가 알아주는 것 관계없이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자기의 만족인 겁니다. 내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내가 좋은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쾌락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경지에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 깎고 고성이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울통을 벗고 고스톱을 치고 그리고 음주 가무를 하는 일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훌륭한 목사라는 사람들이 내연관계가 있는 사람도 많이 봤고 신부라는 자들이 동성애하는 것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자,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 양심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평범한 범인들하고는 다른 성직자의 가치의 삶을 갔음에도 그 가치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가치가 종교죠. 종교라는 가치에 갔음에도 자기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나는 신부들이 밤에 술을 먹는 것도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 신부가 알코올의 힘에 취해서 취하려고 한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신부가 나름 가지는 고통도 있지만 한국 사회내에요. 신부나 스님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독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공술의 공숙으로 살아가요. 노인들 3분의 2가 공술의 공숙이에요. 그런데 무슨 종교 성직자라고 자신이 특별한 위치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느냐 포장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이 내용의 결론은 우리가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고 양심에서 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게 사는 삶이 쾌락이나 허무나 힐링타임적인 소모적 삶이 아닌 제대로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보면 틈만 나면 사이클을 하고 심지어 체육관에 가서 몸을 단련하고 그래가지고 막 우락부락한 몸을 자랑하면서 노인이요. 그것이 마치 굉장히 의미있게 살아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노인이 그렇게 몸을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다고 천년만년 삽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허구한 날 퇴직하고 사진기 들고 사진 찍으러 다닙니다. 자, 사진기 들고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보면서 그것이 그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돈이 됩니까? 아니면 무슨 사회적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요. 노인들 장례식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들이 훨씬 가치가 있지요. 사진을 찍어도 그런 가치 있는 사진을 찍어야죠. 그래서 배우고 덜 배우고 또 가지고 덜 가지고가 이런 자기 양심의 만족과 관계없는 거예요. 조그만 짜장면 집을 하면서 수시로 짜장면 봉사를 하는 사람들, 이발소를 하면서 수시로 남의 머리를 깎아주러 가는 사람들,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진관이나 또 결혼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재벌 회장들보다 더 잘 사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앵그리 블루 운동은요, 그야말로 허무하고 또 쾌락지향적이고 시간을 소모할 것뿐인 이런 세상에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은 후세들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것. 즉, 자신의 충실함으로써 자신이 좋아하는 가치에 충실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기여한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저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은요, 돈, 음식, 여행이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될 때 거기서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쾌락이나 허무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막연히 시간 소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철학책을 공부한다고 거기 답이 없어요. 진정한 철학은요, 현재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한 통찰력 있는 고민과 거기에서 비롯된 가치 있는 실천, 그것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